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노후 보장을 위해 선택하는 개인 택시에 대해 한국은행에서 엄청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지난주에 상담받으신 인천시에 거주하시는 68세인 김 사장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 사장님께서는 작년에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털어서 1억 8천만 원의 개인 택시 면허를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30년간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을 모두 털어서 개인 택시를 샀어요. 이제 70세까지 10년만 더 운전하면 노후가 보장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국은행에서 개인 택시를 줄여야 한다고 발표했다니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김 사장님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개인 택시는 시니어들 사이에서 최고의 노후 보장 수단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서울은 물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이 무려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정부 기관에서 택시 산업의 뿌리를 흔들 만한 경고가 나온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충격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재호 세무사입니다. 지난 25년간 세무 업무를 해오면서 수많은 기업인분들과 자산가분들의 세무 고민을 함께 해결해왔습니다. 먼저 개인 택시가 왜 시니어들에게 그토록 인기가 있었는지부터 이해해보겠습니다. 개인 택시는 시니어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꿈의 직업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 택시만 있으면 건강한 한 계속 일할 수 있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천시에 거주하시는 71세인 박 사장님께서는 5년 전에 개인 택시를 구입하셨습니다. 다른 사업은 망할 위험이 있지만 개인 택시는 다르잖아요. 매일 나가서 일만 하면 현금이 바로 들어와요. 밖에 나가기만 하면 돈을 벌어오니까 정말 현대판 황금알 낳는 거위 같았어요. 실제로 경기가 불안정할수록 개인 택시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는 손실을 볼 위험이 있지만 개인 택시는 일한 만큼 벌 수 있다는 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서울의 경우 1억 원을 훌쩍 넘어섰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2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택시 면허값 2억 원 시대가 온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퇴직금이나 평생 모은 돈을 털어서 개인 택시 면허를 구입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노후 보장 수단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 9월 2일 한국은행에서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자율주행 시대 한국 택시 서비스의 위기와 혁신 방안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택시 산업에 대해 이런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 택시 산업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고, 따라서 개인 택시 면허의 가치도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정부가 개인 택시 면허를 강제로 매입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매입 가격은 현재 시세의 39%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성남시에 거주하시는 69세인 최 사장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2억 원 주고 산 면허를 8천만 원에 정부가 사간다고요? 그럼 1억 2천만 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생 모은 돈인데.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자율주행 택시가 정말 현실이 될까요? 아직은 먼 미래의 이야기 아닐까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는 이미 기사 없는 무인 택시, 로봇 택시가 실제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기술에서 선진국들보다 3년 이상 뒤처져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2019년 타다 논쟁 때문입니다. 당시 타다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였지만 기존 택시 업계의 반발로 결국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혁신보다는 기존 산업 보호에 무게를 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달랐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승차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면서 자율주행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상당한 기술 격차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많은 택시 기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좁은 골목길에 자율주행 택시가 어떻게 들어가겠어? 술 취한 손님이 차 안에서 토하면 누가 치워? 물론 타당한 우려입니다. 하지만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무인 가게가 처음 나왔을 때도 도둑이 들면 어떻게 하냐는 우려가 많았지만 지금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변화의 속도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주요 도시의 플랫폼 택시와 전통적인 택시 비중을 비교한 표에서 뉴욕, 런던, 싱가포르와 비교해서 서울은 여전히 전통적인 택시 비중이 9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나라들은 이미 새로운 택시 서비스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예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택시 운행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로봇 배송, 도심 항공교통, 빅데이터, 센서, 카메라, 레이더, 인공지능 등 관련 미래 산업 전반의 발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변화는 예전의 타다를 막았듯이 택시 기사분들의 단결된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자율주행 택시는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더 싼 택시비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더 반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수억 원에 달하는 개인 택시 면허가 정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은 자율주행 택시가 활성화되면 기존 택시 산업이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 택시 면허의 가치도 하루아침에 폭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개인 택시 면허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를 단순한 허가증이 아닌 자산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팔 수 있고 가치가 더 오를 수도 있는 투자처로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이런 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랜 꿈이었던 개인 택시가 자산이 아닌 계륵, 즉 버리기도 아깝고 가지고 있기도 애매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10년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10년 후에는 과연 누가 그 면허를 사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용인시에 거주하시는 66세인 정 사장님께서는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10년 후 제가 그만둘 때 이 면허를 누가 사줄까요?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했는데 아들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해요. 한국은행은 더 나아가 정부가 기금을 마련해서 개인 택시 면허를 강제로 매입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이는 정말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입 가격입니다. 한국은행은 호주 사례를 들어 현재 시세의 39% 수준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만약 2억 원을 주고 면허를 사신 분에게 정부가 39%인 7,80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1억 2,200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 택시 기사분들은 당연히 반발하실 것입니다. 2억 원 주고 산 것을 왜 8천만 원에 팔아야 하느냐고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나 국민들의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샀다가 가격이 떨어져도 정부가 보상해주지 않는 것처럼 기술 변화로 인한 산업 구조 조정도 개인이 감수해야 할 위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기술 변화로 인해 도태된 산업들이 많았지만 정부가 시세대로 보상해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택시 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기존 산업이 위축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온 일입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필름 산업이 사라졌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공중전화나 삐삐 산업이 사라졌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발달하면서 많은 오프라인 매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차의 확산으로 주유소 산업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유소를 운영하시던 분들도 큰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어떤 산업도 영원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런 변화의 주기도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 택시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인정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막으려고 하기보다는 변화에 맞춰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개인 택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수입원도 함께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속도, 정부 정책의 변화, 시장 상황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적절한 시점에 처분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면허 가격이 완전히 폭락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을 찾아 처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평택시에 거주하시는 70세인 한 사장님께서는 이미 이런 준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발표를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72세까지만 운전하고 그때 면허를 팔 생각입니다. 지금은 아직 수요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변화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와도 모든 택시 서비스가 무인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들, 예를 들어 고령자나 장애인, 또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들에게는 여전히 인간 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자율주행 택시 회사에서 인간 기사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 무인보다는 반자율 형태로 운영하면서 안전성을 높이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에서 경험 있는 택시 기사분들이 활용될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발달해도 도시 교통과 고객 서비스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여전히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존 산업을 보호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무조건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존 택시 기사분들을 위한 전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교육이나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셋째,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완전한 시세 보상은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은 필요합니다. 넷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라지는 일자리만큼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번 한국은행의 경고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어떤 자산도 영원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개인 택시 면허가 아무리 안전한 투자처라고 여겨졌어도 기술 변화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한 세대에 걸쳐 일어났던 변화가 이제는 몇 년 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정보의 중요성입니다.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대비하는 것과 뒤늦게 알고 허둥지둥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넷째, 다양화의 필요성입니다. 한 가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가지 수입원과 자산을 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유연한 사고의 중요성입니다. 기존의 고정관념에 매이지 말고 변화에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은행의 충격적인 경고를 통해 개인 택시 산업의 미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을 부정하거나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소중한 자산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만 매여 있다면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경고를 단순히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개인 택시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변화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택시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위험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대응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성원이 앞으로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드린 정보가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